극한의 온도로 기온이 떨어지고 날카로운 바람이 무자비하게 불며 생존이 매일매일 도전이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황량한 환경에서 작은 지능적인 포식자가 눈 덮인 광활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에 적응한 동물 중 하나인 놀라운 북극 여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이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이렇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음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비디오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북극 여우의 이야기는 놀라운 적응과 반전으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북극 여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털입니다. 겨울에는 완벽하게 하얀 털을 자랑하며 이 털은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위장. 주변이 모두 눈으로 덮여 있는 환경에서 북극 여우는 포식자인 북극곰이나 늑대들로부터 숨기 위해 몸을 숨기고 또한 은밀한 사냥꾼이 되기 위해 위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털이 계절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눈이 녹고 노출된 땅이 갈색과 회색의 색조를 드러낼 때 북극 여우의 털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합니다. 마치 북극 여우가 의상을 갈아입듯 보이지 않게 되기 위해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극 여우의 털은 단순히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한의 추위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들의 털은 매우 밀도가 높고 뛰어난 단열재로 작용하여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기온이 -50°C 로 떨어져도 여전히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발은 두꺼운 털로 덮여 있어 진짜 눈 부츠처럼 작용하며 차가운 얼음 땅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작은 동물이 어떻게 거의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환경에서 음식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답은 놀라운 청각에 있습니다. 북극 여우는 눈 밑에서 움직이는 작은 설치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소리도 감지할 수 있으며 먹이를 발견하면 공중으로 뛰어올라 눈 속으로 머리를 박아 먹이를 잡습니다. 이 기술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북극 여우는 거의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식단은 설치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새, 알, 물고기, 심지어 북극곰과 같은 포식자들이 남긴 큰 동물들의 시체도 먹습니다. 생존에 대해 말하자면 북극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충분한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 여우는 부족한 시기를 대비해 지방을 저장하는 전문가입니다. 풍부한 달 동안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이 먹고 에너지 저장을 위한 지방층을 축적합니다. 또한 그녀는 나중에 먹기 위해 음식을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도 북극 여우가 항상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극 여우의 또 다른 매력적인 특징은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동물들은 음식을 찾기 위해 3,000km 이상을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것과 동일한 거리입니다. 이 이동 행동은 그녀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북극 여우는 연중 다른 시기에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이 동물이 번식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많은 포식자들과 달리 북극 여우는 새끼를 기르는데 매우 헌신적입니다. 봄이 되어 기온이 조금 상승하면 짝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여러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입구가 있는 굴을 짓기 시작합니다. 암컷은 5마리에서 15마리까지 새끼를 낳으며 이는 이 정도 크기의 포유류에겐 놀라운 수입니다. 환경이 혹독하므로 수컷과 암컷은 번갈아 가며 새끼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줘야 하며 새끼들은 다음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 빨리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북극 여우는 원격 지역에서 인간들이 남긴 쓰레기로만 살아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이 동물이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나고 똑똑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북극에서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얼음이 녹고 있으며 이는 북극 여우의 자연 서식지를 줄이고 음식 찾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더 크고 공격적인 붉은 여우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극 여우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북극 여우를 보호하고 극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치는 자연보호구역을 만들고 개체 수를 모니터링하며 그들의 습관을 더 잘 이해하는 보존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좋은 소식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북극 여우가 여전히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 여우는 또한 다른 동족과 소통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성, 몸짓 언어, 심지어 냄새 표시를 조합하여 상호작용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짧고 날카로운 짖는 소리를 내어 다른 무리에게 경고합니다. 반면 짝이나 어미와 새끼들 간에는 더 온순한 행동이 나타나며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섬세한 터치와 부드러운 소리를 사용합니다. 이런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협력이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환경에서 북극 여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동물에 대해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기후, 조건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에 서식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북극 여우는 기후가 더 온화한 지역에서도 발견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그녀의 특성은 환경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행동은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진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며 현재 그녀가 직면한 환경적 위협에 맞서 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북극 여우는 기후 변화와 자연 포식자들뿐만 아니라 불법 사냥과 상업적 목적으로 털을 착취당하는 문제도 겪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패션 산업에서 이들의 털이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지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북극 여우의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단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종 보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특성들을 고려하면 북극 여우는 단순한 얼음의 아름다운 동물이 아니라 지능과 회복력, 그리고 적응 능력 덕분에 북극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식자 중 하나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이 놀라운 동물에 대해 알고 나니 이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결국 자연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물이 이렇게 강인하고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나요? 북극 여우는 생존과 지능의 진정한 본보기로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곳에서도 자연은 항상 번성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더 많은 동물의 세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켜서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